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고요. 네, 예.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다라는 음, 특이하죠. 저는 사실 비만 클리닉 한 지 무려 20년 됐습니다. 20년이요? 제가 비만 클리닉을 하게 된 이유는 네. 제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저도 살이 찐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이 쉽게 찌는 편은 아니었는데, 네. 워낙 활동적이니까, 네. 한 8kg 정도 갑자기 찐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네. 인치 바이 인치라고. 좀 모르죠? 네, 그때는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살 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진짜 그거 끝나고 집에 오면서 붕어빵 8개 먹었어요. 운동하고 나서 붕어빵을 또 드신 거예요? 왜냐면 네. 거기서 운동하고 막 몸무게 재우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집 앞에 보니까 붕어빵을 파는 거예요. 음, 근데 하나만 먹을 줄 알았는데 네. 8개 먹는 걸 보고 제가 네. 이거는 네. 살 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걸로는 살을 못 빼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기적적으로 살이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죠? 병원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다이어트를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예.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무슨 느낌인지 알 네.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저기 떴다 그러면은 네. 새벽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가고 음, 너무 이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루에 의욕이 생기고 음, 눈을 떠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음. 그래서 제가 사랑에 빠지면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그 사랑에 빠지면 다이어트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분 탓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근거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뇌에서 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음.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파민은 의욕 호르몬이거든요. 예. 의욕이 생기는, 또 생기가 생기는. 제가 꼭 비만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랑에 빠져라. 그 얘기를 하면 저거 바람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 그럼 바람을 피워야 되나요? 이렇게 네. 뭐 합리화시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뭔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의욕과 나의 어떤 생기를 불러넣을 수 있는 그 무엇. 도파민이라는 게 꼭 사랑을 해야지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집중할 수 있는 무엇.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애완견이 됐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됐던 아니면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시작했던 제가 이제 좀 시작하는 네. 강의 홍보 조금 감사합니다. 네. 그런 동기부여가 될 때 네.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도파민은 식욕을 억제하는 또 활동량을 올리는 예. 그래서 뇌 다이어트인 거죠. 아. 결국은 뇌 과학을 의지하는. 그럼 뇌를 잘 알면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살이 빠지는 뇌라는 책도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뇌. 네, 살 빠지는 뇌. 우리가 허기지는 게 사실 뇌가 지쳐서 허기지는 거거든요. 예. 실제 배가 고픈 거는 위장이 아니라 뇌에서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뇌에서. 뇌에서. 식욕 중추가 뇌에 있는데 음.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뇌가 두 가지 이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본능의 뇌. 본능의 뇌에서는 감정, 식욕, 수면 욕구, 성욕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본능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러면 맞아요. 그것을 컨트롤해주는 이제 인간에게 가장 발달된 부분이 이제 전두엽, 이성의 뇌죠. 서로 컨트롤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의 뇌와 본능의 뇌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죠. 결국엔 자기 조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약점은 있다. 어떤 사람은 술, 담배, 게임? 저는 저 찾아오는 분들한테 그래요. 저 너무 게을러서 살쪘나 봐요. 그래요. 게을러서 살찐 것이 아니라 살찌는 원인을 찾아보지 않은 것이 게으른 거다. 대부분 살찌면 본인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체형, 정말 날씬하고 복근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이상화되는데 대부분의 99.999는 네. 거기에 근접하기가 참 어렵죠. 예.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몸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니즈가 많이 생기니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초등학생들도요? 네. 요즘 초등학생들은 예전에 초등학생이 아니잖아요. 거의 어른에 준한 그런 사회적
역할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네이버 댓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데 다이어트도 그 애들한테 이제 스며든 거죠.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5kg 쪘어? 갑자기 10kg 쪘어? 그러면 지금 너한테는 뭔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거야. 한번 우리 너의 생활 습관을 좀 들여다보자. 먹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또 달라진 생활 습관은 뭐가 있지? 그런 거 살펴보면서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습관을 가지고 있고 다이어트라는 어떤 렌즈로 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너무 재밌어요. 도대체 요즘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길래 살이 10kg가 찐 거냐. 예. 그러면 술 잘 먹고 밤에 퇴근 늦게 해서 같이 데이트 밤 늦게 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네. 네. 남자가 바뀔 때마다 체중이 10kg에서 20kg 왔다 갔다 하는 고무줄 체중을 갖고 있던 분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내가 먹는 음식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정하는 것은 바로 나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네. 일단 식사 계획을 먼저 시켜요. 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충동적으로 먹어요. 음. 그래서 내 음식의 주체가 바로 내가 돼야 된다. 저는 네. 소울푸드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에게도 위로 음식을 선물하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위로 음식을 선사할 때, 네. 선물할 때 오히려 식욕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 근데 식욕이 잠재워지지 않고 폭발하는 경우는 뭐냐면 전 몸짱 그 선수들 많이 오거든요. 예. 대회 나가고 이런 분들. 예. 그러면 닭가슴살만 먹고 예. 단백질 쉐이크만 먹다 보니까 정말 머릿속에 햄버거 둥둥 떠다니고 피자 한 조각만 먹어야지 이런 억제를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본능의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막 싸움을 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음.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내가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달래주는 것이다. 오히려 계속적인 자제력으로 무언가 나의 충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슬리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살 빼는 노하우, 다이어트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예. 직장 끝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여성분인가요, 남성분인가요? 남성분이었습니다. 남성분이면 그냥 바로 소파에 넣어가지고 그냥 애들 TV? 보고 물씬 틀어가지고 그냥 가야 되겠네. 너무 지친 몸 이끌고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냉장고 문을 여는 거였어요. 아, 특히 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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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맥주부터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이 주면서 본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하루 종일 힘들었던 나에게 주는 보상?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식욕 억제제를 처방한다든지 운동을 해라 막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한 가지를 제안했어요. 어떤 제안이죠?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마라.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네. 퇴근 후 미니 여행을 제안했었습니다. 여행이 꼭 어디 멀리 떠나야만 우리가 여행이 아니고요. 예. 내가 매일 가던 길, 출퇴근길,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그 경로를 이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는 신선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길 미니 여행을 제안했는데 예. 퇴근 후에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집을 가라. 그리고 마음에 들면 카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점에 가서 책도 좀 들적거리고 30분에서 1시간만 해봐라.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무려 10kg가 빠졌습니다. 와,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그런 습관이 아니라 다른 습관으로 무언가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네요. 너무 그러니까 집에 신기하네요. 가자마자 네. 냉장고 문을 여는 그런 조건화 행동, 그 고리를 끌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힐링이 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이 모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프 모드로. 늘 회사에서 온 모드였죠. 싸울 기세로. 우리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계가 확 올라가면서 늘 긴장 상태, 막 목 뻣뻣하고 거북목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완화시켜줄, 이완시켜줄 맥주 캔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누구나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당장 집에 갈 때 7780이 아니라 다른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걸 당장 시도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집에 가자마자 목욕을 해라.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욕조 물부터 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보상이 맥주가 아니라 다른 거면 되겠네요.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아까워서라도 음. 잠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들었던 말,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혼자만 있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목욕 타임을 꼭 선물해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휴식 모드로.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 결국 그거예요. 나를 최우선으로 둬라. 네가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거에 끌려다니고 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 특히 수면, 식사 이거는 본능의 뇌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력의 어떤 마음력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진단을 내리거나 네.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보는 상담을 할 때 네. 항상 물어보는 게 먹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잠자는 시간 어떤가. 거기서 망가지면 벌써 뭔가 이상 신호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의 환경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먹고 있는가, 내가 진짜 먹어야 될 걸 먹는 건가 아니면 내가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기록을 해라. 네, 내 몸이 변하는 49일 식사일기 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예. 그거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나를 우선순위로 두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기사랑 실천의 1번이 식단,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또 그걸 요리하면서 마음 챙김, 얼마나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나를 정말 최우선으로 두고 있나, 내 생활 리듬을 얼마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가,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